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자주 들으셨겠지만 저는 무한도전 덕후였습니다. 너튜브에 무한도전 폴더를 만들어 놓고 영상들을 저장해 수시로 꺼내보기도 하고 무한도전 이후의 스피노프인 스타와수도 챙겨봅니다. M본부 예능 너튜브에서 매주 금요일 점심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하는 무한도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번 3,000에서 5,000대 접속자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 보면 저처럼 무한도전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2014년 무한도전에서는 프로그램의 차세대 리더를 뽑는 선택 2014 특집이 진행됐습니다. 이 특집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시작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을 받아 사전투표 형식을 빌려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물론 진행됐었고요. 투표 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청자들을 감동시킨 정영돈 후보의 마지막 발언이 화제였는데요. 평소에 정영돈을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농사 때문에 한창 바쁜 가운데도 일부러 투표하러 왔다는 분이 있을 만큼 감동적이었던 발언이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멤버들 뿐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 절대 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한 사람의 카리스마, 한 사람의 현란한 말솜씨가 아닌 절대 다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저희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년에 한 번꼴로 보통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첫 선거에 비해 점점 기대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논산에서는 재검표 끝에 한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되었다지요. 유권자들이 소중하게 행사한 이 한 표가 그 효용성을 느껴 다음 선거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후보자들도 선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좋은 걸 나눴다가 이게 대체 왜 아파도 그저 더 외롭게 돼 익숙해져버린 이런저런 표현들 선의도 다른 뜻을 의심하게 돼 다 좋게 좋게 왜 안 되는데 Thank you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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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me Thank you for this like me 드디어 세 번째 레슨 일희일비하기 좀 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세계를 둘러봐 차고 넘칠걸 어두운 감이지 함께 존재해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굴러가 우뚝 서버텨 균형감을 지는마 그로부터 시작되게 Thank you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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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life Thank you for me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 첫 곡은 유노요노가 부른 Thank You. 예, 부제가 첫 번째 레슨이라는 곡인데요. 사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몰랐는데 저희가 진짜 녹음을 월요일 오전에 하고 있어서 6월 8일 지금 오전인데 그저께 방영됐던 MBC 노면모아니에 유노요노 씨가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음악을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활용을 해서 어떤 상황극의 재미를 이제 더 높이는 걸 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가 이 노래 뭐지? 굉장히 후크가 있고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노래고 이 당시에는 그래도 꽤 흥행을 했더라고요. 5년 전 노래던데 저는 왜 이 노래를 모르고 있나 싶긴 한데 당번 이 노래 좀 한동안 좀 다시 역주행을 하지 않을까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처럼 노래를 잘 모르고 있다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워낙 노면모아니도 많이 보시는 예능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방송이 나갔던 편이 지금 한동안 계속 유행을 했던 경상도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좀 유명한 곳도 지역에 좀 어떤 가볼 만한 곳들도 가고 지역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준다는 이런 형님들의 컨셉, 쩐의 정쟁이라는 컨셉으로 간 걸 이제 전라도로 옮겨서 시작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보셨을 편이어서 이 노래도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준비한 좀 오프닝 멘트하고도 약간 좀 연결점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겸사겸사 골라본 곡이었습니다. 방송으로는 저희가 한 주 결방을 했고요. 석가탄신일 연휴가 있어서 저희가 녹음을 하는 월요일이 이제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끼면 저희가 녹음을 이제 보통 2회차를 제가 연달아서 녹음을 하거나 뭐 미리 녹음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는 저는 2주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난주 예고 없이 저희가 결방을 했는데 지난주는 원래 이제 책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책 소개의 작가님이 데이터 답신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그 책을 딱 그때 소개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기획을 대체할 거를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해놨었거든요. 무조건 이 책 소개를 할 거니까 했었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마침 또 저도 몸이 좀 또 크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을 하러 오긴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난주 방송 결방을 했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다면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6월이 됐고 또 여름이 시작됐어요. 그래도 지난주는 그래도 조금 기온차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전주만 해도 너무 낮 기온이 막 30도에 건조하고 햇살도 너무 뜨겁고 힘들었는데 지금 저희 녹음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계속 좀 흐리거나 근데 또 비는 안 오고 있어요. 이게 농사하는데 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옥천이 또 복숭아나 포도 같은 과실류가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 항상 이 여름이 되면 너무 햇살이 세면 소위 이제 열과라고 해서 그 햇살에 알갱이도 터져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시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파치라고 해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나 심지어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이걸 수확해서 파나 비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그냥 눈물과 함께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민분들 중에. 근데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상해 있는 것들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열과라고 해서 햇빛이 너무 과하게 있어서 이제 껍질이 이제 찢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상품성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수분이 너무 또 장맛비가 많이 와버리면 또 농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어려운 게 과실인 것 같은데 뭐 농사 다 힘듭니다만 예. 그래서 이거 비가 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비가 온다 말만 하고 어젯밤에도 비가 온다 해놓고 어제는 너무 습해가지고 오늘 오나 보다 생각하고 저도 막 몸이 안 좋아도 불이 나게 막 여름 작물 막 후다닥 화분에다가 막 파종을 급하게 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파종을 뭐 많이 할 계획을 해놨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다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골골대면서 했어요.
근데 또 비가 안 왔어요.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게 뭐 비단 가뭄게 지금만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 우리 동네는 가물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지역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점점 날씨라는 게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고, 요즘은 오히려 저희 남쪽인 저희 동네보다 수도권이 훨씬 더운 것 같거든요. 인공열 때문에.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야구를 보면 잠실 야구장의 팅커벨들이 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잠실 야구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팬들도 일부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옮기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이제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재건축을 하면서 잠시 주경기장 쪽으로 잠깐 옮겼다가 이제 되는 건데, 그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잠실 그 한강 쪽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그런 팅커벨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서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팬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여름도 또 올해가 제일 시원했던 해였다라는 말이 되지 않도록 부디 좀 여름이 덜 더웠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각자의 노력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영역이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힌 이제 각 지방 행정을 맡으실 분들인데요. 저희 옥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천이 또 여러 가지 좀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큰 대청으로 하는 호수를 갖고 있고, 산이 있고, 웬만한 바다 외에는 모든 지형을 다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전으로서도 여러모로 좀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좀 우리 행정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들 기울여서 고민해 봐주시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노래 2곡 듣고 올게요. 노래가 뭐랄까, 이게 좀 요즘 노래 중에 좀 감성을 툭툭 건드리는 곡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 한 곡하고, 그 다음에 옛날 감성을 건드리는 곡 한 곡, 이렇게 2곡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옛날 감성을 건드리는 곡으로 90년대, 사실 이분도 거의 원히트 원더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유영진님의 그대의 향기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유영진님은 90년대 이제 잠깐 활동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1세대 K-팝 아이돌의 탄생을 사실 만드는 데에 거의 엄청난 기여를 했던 작사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이분이 소위 SM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분이라면 이 곡 스타일이 이렇게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유영진을 TV에서 보고 노래 부르는 걸 봤던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당장 앞서 오프닝 곡으로 틀어드렸던 그 윤호윤호 님이 이제 동방신기 멤버잖아요. 그 아까 들려드린 그 땡큐라는 곡의 작사도 유영진 님이 했고, 그 다음에 동방신기에 굉장히 많은 히트곡들도 유영진 님이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곡 컬러가 다른가요? 신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저를 굉장히 건드리는 이 감성의 곡이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이 곡이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또 아이오아이가 그 데뷔를 했던 그 예능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이오아이라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뭉친다니까 되게 보기 좋다. 특히 제가 김세정님 팬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 갑자기라는 곡이 또 멤버 중에 전소미님이 작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노래가, 그러니까 요즘 어려운 곡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이 노래의 기준 중에 하나는 노래방에서 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유행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사만 외우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곡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음악방송에 소개되는 곡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곡들이. 근데 굉장히 뭔가 10주년에 맞춰서 재결합한 멤버들이 부르는 노래의 어떤 느낌이 그 감성과 이렇게 딱 맞물려지면서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곡이 또 저 같은 야구 팬들한테 또 유행을 더하게 된 게, 제가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 그 주장이자 이제 국가대표 포수였던 그 양의지님의 그 응원가가 유명하거든요.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라는 그 곡인데 이 곡의 그 부분이 구절이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AI로 그거를 영상을 그 팬분이 이렇게 양이지가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릴스를 올린 게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래서 아이오아이 팬 미팅에서 막 팬들이 불러달라고 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라고 실제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아이오아이랑 같이 이 양의지 선수가 그 챌린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아이오아이 그 소혜님하고 그 임나영님이 지난주에 저희 두산 베어스 시구도 오시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올해의 그 대표적인 수능 금지송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 곡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밈을 만들어 버리면서 수능 금지곡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그 후렴구를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한번 릴스도 요즘 그게 완전히 밈이 돼서 그리고 요즘은 AI로 그 팬분들도 쉽게 영상을 만들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경계하긴 합니다만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사를 바꾸거나 가창자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냥 아이오아이 갑자기 이렇게 뭐 패러디 뭐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도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감성을 건드리는 두 곡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난 그대 꿈 같은 눈빛 속을 못 잊어 찾아 헤매이는데 그대는 가끔씩 향기로 다가와 신비스런 느낌으로 나를 날아오르게 해. 어떻게 해야 그댈 잊을 수 있을런지 지금 난 앞을 볼 수 없는데 그늘진 두 눈에 흐르는 눈물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걸
중 하나 내 마음 알아주던 너는 어디 있을까 머나먼 힘이 함께요 이젠 내 맘속 널 지워야 하나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흩날리는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 갑자기 너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 자꾸 몰래 그렇게 아침이 밝았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무리 애써도 괜찮은 척 해봐도 잊을만 하면 또 드리워지는 기억 우리 추억들 자꾸만 나를 아른거리잖아 너무내 갑자기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드릴 앨범은 2008년에 발매된 마이티마우스의 정규 1집 앨범 에너지입니다. 마이티마우스는 이제 두 명의 남성 그 2인조 힙합 듀오죠. 근데 이름은 이제 한 분이 이제 쇼리죠. 쇼리 제이였다가 지금 이제 쇼리로 이제 줄여서 이제 하시는데 한 분은 원래 237이었다가 상추였다가 지금 이제 추플렉스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셨죠. 이 두 분이 이제 이 마이티 마우스의 음악 하면은 그 여기 1집 앨범 이름도 이제 에너지이지만 되게 파이팅 넘치는 노래들 그런 곡들 그다음에 가운데에 여성 객원 싱어들이 항상 있는 그런 어떤 풍경들이 딱 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마이티 마우스는 원래 그 주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힙합의 1세대들 중에서도 그 한 분이시죠. 굉장히 속사포 랩도 잘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석님 그 노래들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20대를 관통하는 음악 중에 하나가 주석님의 그 노래였었거든요. 근데 주성님하고 친했고 그래서 그의 앨범이거나 그가 소속돼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컴필레이션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다가 주석이 이제 원어원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 합류함으로써 이렇게 마이티 마우스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보통 여성 연예인들이 피처링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뭐 오늘 들려드릴 뭐 사랑해의 피처링은 윤은혜님, 그다음에 이 곡의 타이틀 곡이었던 그 에너지를 부를 때는 원더걸스 선예님, 그다음에 마이티 마우스의 가장 흥행을 한 곡은 그 톡톡이라는 노래거든요. 그 김종국님의 조카로 알려진 쏘야라는 그 여성 싱어이신데 그분하고의 이 톡톡이라는 곡이 또 많이 알려졌었죠. 그리고 이 두 분이 농구를 엄청 사랑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티 마우스 곡 중에 이제 슬램덩크라는 곡도 있고 예전에 그 핸섬 타이거즈라고 아마 예능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SBS에서 했던 그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의 주제곡도 이 마이티 마우스가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마이티 마우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마이티 마우스를 KBL 그 중계할 때 보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 가장 친한 멤버가 지금은 그 원래는 이제 고양 오리온스에 오래 있었고 뭐 해외 무대 도전도 했었던 지금은 서울 삼성 썬더스에 있는 이대성 선수, 대시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이대성 선수하고 굉장히 유명해서 그 이대성 선수가 뛸 때 그 고양 그 아레나에 자주 막 출몰하고 막 이대성 그 그린 그 티셔츠 같은 막 들고 가지고 막 이렇게 중계 잡히고 이런 거 엄청 막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저 같은 농구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익숙한 멤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대성 선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그 십자인대 그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거의 못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분을 좀 경기장에서 자주 못 보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 1집 앨범은 실력파 프로듀서들의 탄탄한 음악적 구성과 함께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피처링으로 그 가치를 더했던 앨범인데요. 이 원어원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인 최민혁 프로듀서가 김종국님, 듀스 등 그 음반 히트 메이커였는데 새로 이제 이렇게 그 기획사를 만든 거였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석과 마이티 마우스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획하에 뭐 이연도, 주석, 노만 박사 등이 이제 뭉쳐서 앨범을 완성했고 그리고 이 마우티 마우스 멤버들도 보면 이제 항상 부지런히 그 앨범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처링으로 뭐 선예, 김창렬, 호란, 솔비 등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에너지, 선예님이 부른 에너지는 예전에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해가지고 엄청 꽂혀서 한동안 들었던 노래고 그 싸이월드 그 미니홈피에 그 당연히 도토리로 그때 당시 이제 500원 도토리 5개 가지고 구입해가지고는 진짜 엄청나게 재생해서 들었던 곡입니다. 윤은혜님이 피처링했던 사랑해라는 곡이고요. 두 번째는 좀 분위기가 좀 마이티 마우스 느낌하고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른 곡인데 유리님이 피처링하신 Since 2004입니다. 이 노래는 그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은데 이 연인에 대한 어떤 애절한 사랑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이 나왔던 게 2008년이었으니까 아마 뭐 멤버의 자전적인 그런 가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피처링하신 유리님은 쿨의 유리님도 아니고요. 소녀시대 유리님도 아니고요. 검색으로도 이렇게 뜨지 않는 거 보면 아마 이런 객원 가수 중에 좀 음반을 준비하시거나 그랬던 신인 가수 중에 한 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여름 다가오고 막 파이팅이 좀 필요한 시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이팅이 필요한데 파이팅을 충전할 에너지가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도 파이팅 좀 충전하려고 사실 이 마이티 마우스 앨범을 골랐었거든요. 여러분들 좀 흥을 돋구고 싶고 즐겁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이티 마우스의 1집 앨범 에너지를 찾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 2008년에 발매됐던 마이티 마우스의 정규 1집 앨범 에너지였고요. 그럼 제가 고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Since 2004. Yo, this song goes out to my so special lady. Vibe with us. 사랑해 널 사랑해 이렇게 너 하나만을 원해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세상 단 하나뿐인 너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그대에게 내 맘을 바치는 노래 오직 너 하나만을 원해 그대만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고 또 주고 내 전부를 주고 싶어 언제든 내게 그대 너만의 쉼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 It's the love 언제나 곁에 있어줘 okay. 난 너만을 위한 119 24시간 언제나 대기 중 사랑한다 속삭여줘 널 위한 스페셜 벨소리 세상 가장 가슴 뛰는 멜로디 내 마음 가득 너로 채우고 너의 미소를 닮아가는 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가르쳐준 너 너에게 말할게
자 전화기가 뜨겁도록 자기 전에 밤새 통화 점점 줄어가는 친구와의 약속 깜짝 선물로 눈물의 감동 다른 여자 연락처 모두 지워 그대에게 점수 따기 위한 overaction My love baby come to me I want you my destiny 우리 사진으로 도배된 미니 호프 우리 둘만 재미있는 유치한 놀이 Hey love you ayo 느낄 수 있니 말투 미소 모두가 점점 닮아가는 너와 나 내 마음 가득 너로 채우고 너의 미소를 닮아가는 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가르쳐준 너 너에게 말하고파 사랑해 널 사랑해 이렇게 너 하나만을 원해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세상 단 하나뿐인 너를 우린 완벽한 듀엣 차분히 하나 둘셋 서로의 마음을 채워가 소중한 사랑을 배워가 이 세상 너와 나 you and me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주겠니 영원히 항상 변함없는 너만의 반쪽 새끼 손가락을 걸고 자야 그래 내가 너의 자랑스러운 남자친구 너 사랑스러운 내 여자친구 쿵짝이 딱 맞는 짝꿍 누가 봐도 틀림없는 최고의 작품 인터넷 속 화려한 커플 전혀 안 부러워 걱정하지 마 바람 따위 난 펴 Yeah feel me I wanna be a 남편 마음 가득 너로 채우고 너의 미소를 닮아가는 나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가르쳐준 너 너에게 말하고파 내 마음 가득 너로 채우고 너의 미소를 닮아가는 나 Sing this song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내게 가르쳐준 너 Yeah, 너에게 yeah. 말하고파 Say what Baby come to me 사랑해 You're my destiny 이렇게 너 하나만을 너 하나만을 원해 Baby come to me You're my destiny 세상 다 Fly with me You're my love 1 2 and 3 and 4 이제 내 손을 잡고 Let's go I'ma step with you 너 하나만을 원해 널 위한 노래 Feel this song 1 2 and 3 and 4 넌 나만의 반쪽 Say 영원히 함께할 너와 나 다 같이 외쳐 We never know 추억의 끝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우리 그날은 어디에 How do I say We'll be forever 가슴 속 깊이 너에게 난 속삭여 I love you 우리 둘이 정말 사랑했을까 너와 내가 단둘이 지새운 수많은 밤 Can't forget the night 수없이 입맞춤을 하고 그래 가끔씩은 다투기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바다로 가자고 떠나 두 손을 꼭 잡고 너만의 영원한 반쪽은 바로 나라고 지금 바로 지금처럼만 행복하자고 손가락 걸고 한 약속 이제 모래 위 낙서처럼 파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져 추억이란 향기만 남았어 그땐 우린 분명 웃고 있는데 그땐 분명 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넌 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만 했는지 아니 달콤한 꿈에서 왜 깨야만 했는지 아니 따끈한 얘기들 자꾸만 왜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지 너와 나 둘 다 너무나도 어려서 이별 없는 만남인 줄 알았어 지나치게 생각이 많았어 필요 없는 걱정이 많았어 어쩌면 사랑이 너무 지나쳐 소리 없이 다가온 이별을 We never 몰랐죠 know 추억의 끝에서 영원을 약속했던 우리 그날은 어디에 How do I say We'll be forever 가슴 속 깊이 너에게 난 속삭여 I love you 가만히 눈을
남았지. 기억 속 그대를 만났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았지. 그동안 쭉 그대를 잊은 듯 그렇게 살아왔지. 내 품 안에 안겨 향기만 남기고 멀리 사라져버린 너. 내 꿈에 가끔 나와 나를 안아줄래. 삶에 지친 맘 아픈 내 가슴을 위로해줄래. 그대여 따뜻했던 추억 속 그때 그대로 소중했던 바로 그대 모습 그대로 오늘 밤 날 너에게로 이끈 이 기분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이대로 날 바라봐줘. 점점 흐려지는 그대의 두 손을 난 꽉 잡아. 언제나 기억 속에서 함께한다고. 너는 아직 이런 나를 기억할까. 지금 내게로 부는 바람이 혹시 넌 아닐까. 그대여 그 미소 간직한 채 날 기다려. 하루하루 갈수록 가까워지는 저 시간의 끝에서 We never know. 추억의 끝에서 영원히 약속했던 우리 그날은 어디에. How do I say we'll be forever. 가슴 속 깊이 너에게 난 속삭여. I love you. 우린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이 부신 햇살을 안고 꾸밈 없는 미소를 짓네. 모두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아침 첫 기차를 타고 쌓인 하얀 눈을 밟고 사진 속의 겨울 바다를 닿네. 모두 들은 듯한 추억의 끝에서 영원히 약속했던 우리 그날이 어디에. How do I say we'll be forever. 가슴 속 깊이 너에게 난 속삭여. I love you. 추억의 끝에서 영원히 약속했던 우리 그날은 어디에. 영원히 How do I say we'll be forever. 가슴 속 깊이 너에게 난 속삭여. I love you. 추억의 끝에서 영원히 약속.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주. 매달 첫 번째 주는 우리 지역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옥천 FM에서 유일하게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이번 달은 이제 첫째 주 결방으로 인해서 두 번째 주에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남자농구 소식입니다. 예, 우리 지역이 여전히 남자 농구를 보기에 멀죠. 이제 전주 KCC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는 이 충청권과 전라권에 남자 농구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 슬픈데요. 그러면은 루카는 직관하러 어디로 가느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직관보다는 집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직관을 그렇게 자주 가진 않는데, 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안양 신야체육관을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더라고요. 안양 체육관이 굉장히 그 팬 친화적인 그 구장이기도 하고, 그 저희 대전 하나이글스에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창화신 그 홍창화 그 응원단장님이 그 안양 정관장 그 응원단장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응원 열기도 뜨겁고 농구도 재밌게 하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안양으로 가는 게 전 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궁화호를 타고 그 안양 체육관에 가는 그러니까 안양역으로 가는 그 무궁화호를 타시고 그 안양역에서 버스 한 번만 타시면 그 체육관 가는 버스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가시면 오가 시간 생각보단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올해 초 들어서면서 무궁화호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는 직관을 안 가봐서 그 길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면은 사실 잠실이 가깝긴 한데 잠실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이 충청권 팬들에게는
보러 가기가 오히려 힘든. 그래서 그 다음 가기 쉬운 건 대구 실내체육관이 가기 편하긴 합니다. 저야 또 대구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워낙 지리도 잘 알고 저한테는 대구 실내체육관이 또 저에게 그 인생의 탈출구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가 딱 KBL 그 남자 프로농구가 딱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교복 입고 막 뛰어와가지고 경기 보고 오고 엄마한테 너는 고등학생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왜냐면 저희 집에서 그 대구 실내체육관이 버스로 1시간 거리거든요. 공부 하나 하고 갔다 온다고 엄청 많이 갔다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보기 힘든 남자 농구지만 그래도 이 농구가 갖고 있는 또 매력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시즌 시작하면 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이 남자농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반가운 남자농구 소식이 있었어요. 일본 B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가사키 벨카의 이현중 선수가 이 나가사키 벨카가 이번에 챔피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이 팀을 창단 첫 우승으로 이끌었고 한국인 최초로 B리그 플레이오프 MVP에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5와 임프레시브 아시아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뭐 좀 어떤 인상적인 아시아인 선수 뭐 이런 뜻이겠죠? 거기에 상까지 2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진짜 이거 엄청난 경사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어떤 스포츠 역사에서. 근데 사실 좀 이게 조용히 묻혔던 이유가 농구 인기가 좀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인데 이 예전 농구 대잔치 인기 아니면 KBL 초기 그때의 인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 농구계에서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현중 선수가 정말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이 기록이 B리그 역대 최초 단일 시즌 3점 성공률 그리고 개수 모두 동반 1위. 그러니까 3점 슛에 있어서 그 최고의 기록을 이현중 선수가 다 세운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B리그가 솔직히 딱 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 KBL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의 제도도 우리보다 훨씬 개방이 돼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 선수들은 또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이제 혼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도 얼마 전까지 많이 하고 좀 닫혀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혼혈 선수들도 되게 많고 특히 이제 필리핀이라던가 소위 말해서 피지컬로 좋은 그 혼혈 선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월해요. 뭐 실력은 우리나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시장에서 3점 슛으로 개수와 성공률의 1위를 기록을 세웠다는 게 정말 너무 엄청난 기록입니다. 제 이현중 선수 리스펙입니다. 이 이현중 선수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현중 선수가 그 미국 NBA 무대를 가기 위해서 뭐 호주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일 컨디션이 좋았을 때 하필이면 발바닥 부상이 생기면서 그 NBA에 그 제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때 저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번 기회가 가장 좀 그 다음으로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현재는 샌안토니오 그 팀 초청으로 NBA에서 열리는 썸머리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단이 주최를 해서 선수들을 뭐 초청하고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다음 시즌에 NBA 무대에서 뽑을 사람을 셀렉하는 그런 리크루트 이런 프로그램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기존의 NBA 로스터에 있던 사람이 아닌 이상은 왜냐하면 자신 쇼케이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썸머리그 참여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뭘 하고 있나? 4월 8일에 정규리그가 끝났고 그 위에 뭐 봄농구가 쭉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에어컨 리그라고 해서 모든 리그가 끝나고 그러니까 야구의 스토브 리그가 있듯이 이 동계 스포츠에는 에어컨 리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FA도 있고 뭐 FA 이후에 갑자기 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 뭐 감독이 코치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원하고 있는 그 원주 DB 프로미에는
이규석 감독님이 취입을 하셨는데요. 이규석 감독님은 감독으로서는 첫 감독이고 그 전에 서울 삼성 썬더스의 감독 대행을 하기도 했었고 전주 KCC 수석 코치로 있다가 이제 챔피언 결정적 우승을 하고 바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이것도 좀 기록이 화제가 된 것이 그 이규석 감독님이 DB의 이흥섭 단장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단장과 감독 형제인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거든요. 이 역사가. 근데 얼핏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농구 잘 모르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야 형제를 무슨 동생을 감독으로 취임하게 만들고 그래. 그래서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농구를 보신 분들은 전혀 그게 아니란 거 아실 테고 이 두 분 다 굉장히 실력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특히 이규석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직접 그 코칭을 했었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농구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서 특히 이제 그 이규석 감독님이 원래 이제 그 파워포워드이다가 슈터로 도중에 변신을 해서 선수로서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원조 DB 프로미가 포워드 진입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는 농구들을 만들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FA 시작 같은 경우 올해 좀 굉장히 좀 조용했어요. 일단 뭐 제일 그 최대어로 뽑혔던 안양 정관장의 변준영 선수가 이적할 거라는 팬들의 예상을 깨고 그냥 정관장이 잔류를 했고 그래서 좀 조용조용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시즌에 진행되고 있는 그 이번 리그부터 그러니까 원래 외국인 선수를 2명을 둘 수 있었지만 1명씩만 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멤버를 교체해서 뛸 수 있는데 올해부터 그 규정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2쿼터와 3쿼터는 2명이 뛸 수 있고 1, 4쿼터는 이제 1명씩 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동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 뽑는 외국인 선수 스타일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뭐 반가운 얼굴들 예전에 뛰었던 현대모비스의 뭐 게이지 프림 선수라던가 이런 반가운 얼굴들도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NBA 리거들도 이번에 섭외도 벌써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외국인 선수들이 또 어떤 조합으로 농구들을 만들지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지금 그 마조스 감독 아래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요. 7월 3일에 대만과 6일에는 일본과 월드컵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자 농구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현종 선수의 이런 역사적인 축하할 만한 기록을 축하하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유난히 고요하던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유성처럼 떨어지는 별을 봤지. 떨어지는 별을 보고 가슴 속에 소원을 빌면 영화처럼 현실이 된다는 얘기. 예쁜 여자 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You're over here, you're over here. 주문을 외워보자. Hey, yeah.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내 발 옆엔 주홍색 공 하나 더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너무나 원했던 것은 그 누구도 모를 거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짜릿한 그 기분을 느낄까. 주문을 외워보자. 야바라바히야 야바라바히야. 주문을 외워보자. 야바라바히야 하이바바하이라.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얼마나 멋질까. 하늘을 날듯이 주문을 외워보자. 야바라바히야 야바라바히야. 한 번 더 될 때까지 야바라바히야 하이바바하이바. 야바라바히야 야바라바히야 하이바바하이바. 야바라바히야 하이바바하이바. 이승환 선수 덩크슛 성공했습니다. 덩크슛 성공했습니다. 하루는 한국을 체육하는 열광의 편입니다. 이것으로 한국 신인 에코노미 루이스가 정리됐습니다. 로카의 오케오케랜드 21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삼산의 산딸기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게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발음이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5월 27일에 발매된 싱글 앨범 수록곡인데 제가 이 아티스트 삼산님을 원래 알던 분은 아니고 이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자신의 팬덤이 산딸기를 향해 보내는 파격적이고 뜨거운 러브 레터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특히 국악도 같이 있고 마치 초기에 장기하님 노래를 듣는 것 같기도 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갑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무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을 팍 터트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맘을 쏙 빼서
예 삼사나, 네가 사랑을 아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렸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모르겠어. 그 사랑은